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법원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녹음 이 파일을 대체적으로 틀어도 좋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세 가지만 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MBC 측이 그 법원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을 보도할 예정이다 라고 한 것 중에서 세 가지를 딱 지목해서 빼라 얘기했는데, 검찰 수사와 관련한 내용. 그건 왜 그러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만약에 뭐 기소가 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또는 현재 주범, 종범, 공범 이런 사람들이 다 재판에 넘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뭐 전주라는 의심을 받았는데 지금 검찰이 소환도 못하고 있죠. 그거는 아마 거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거만 종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건희 씨가 여기서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혹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관련한 거는 틀림없이 뭐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그것도 보도하지 말라. 그 다음에 언론사에 대해서 뭐 굉장히 아마 자기한테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털어놓은 모양인데, 이 부분도 보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거기에 뭐 남편에 대한 험담, 뭐 뒷담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그건 아주 사적인 대화니까 그런 걸 이 공적인 견해 뭐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 외에 뭐 지금 알려지기는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보도해도 좋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BC 측이 방송할 내용이 대부분 윤석열과 결혼한 이후에 사회적 이슈에 대한 김 씨의 견해에 대한 것이라고 밝힌 만큼 단순히 사적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통령 후보 배우자의 정치적 견해를 유권자에게 알리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죠.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이제 보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대통령 후보의 견해가 아니고 후보 부인의 견해죠. 그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호기심 차원에서 그래 윤석열 후보 부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대통령의 견해는 아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이제 이걸 들어야 할 텐데, 자, 열린공감TV라고 줄리 의혹을 제기했던 쪽이 있습니다. 이쪽이 밝힌 입장을 보면 이 녹음은 서울의 소리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버하고 아마 협업을 했다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런 것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형수 쌍욕 뭐 이런 것들은 원래부터 있으니까 아마 이런 녹음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부 친 이재명 또는 진보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기획한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을, 그러니까 그런 말이 좋아서 기획이지 공작이라고 봐야죠. 공작한 건 아닌가. 근데 그 공작에 김건희 씨가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오마이뉴스 기자하고도 통화한 적이 있고요. 하필이면 또 늘 친여 매체라고 하는 또는 친여 유튜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 이 사람들이 집요하게 김건희 씨 주변을 돌아다니고 또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접촉하려고 하고 김건희 씨의 또 환심을 사기 위해서 김건희 씨 입맛에 맞는 오보를 일부러 내기도 하고 뭐 아마 이런 것으로 지금 거의 확인이 돼가고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른바 이제 우파 유튜버들 또 이쪽 사람들은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걸 이제 찾아내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 우선 그 중에 최근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그게 3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뉴데일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녹음 파일 3개, 48분짜리, 21분짜리, 5분짜리 이 원본을 통째로 다 공개해 놨더군요. 그러니까 이게 파일 대전이 시작된 겁니다. 녹음 파일 대전이.
그러면서 그 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접 판단해 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가 이걸 듣고서 한번 직접 판단해 보라. 그걸 들어보면 48분짜리에는 그 사망한 이병철 씨하고 그 다음에 이태형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사업가인 최 씨 이 세 사람이 앉아가지고 수임료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쭉 전반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변호한 사람이거든요. 이태영 변호사가.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1심, 2심을 변호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그 이재명 변호사가 그 30명 정도의 아주 거물급 변호인단을 꾸려가지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2억 8천 정도가 들었다, 변호사비로. 이렇게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걸 이제 친문단체가 아니다, 저거 거짓말이다 해서 이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한 그 고발할 때 거기에도 이 녹취록을 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비로 한 3억 정도를 쓰고 그 다음에 한 20억 원이 넘는 돈은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로 주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그 내용을 이 48분짜리 녹음 파일에 보면 그런 내용을 모두가 공유하는 듯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5분짜리, 21분짜리에도 계속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결국 변호사비 대납이 사실 아니야? 라는 걸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이다. 이거죠. 이게 이제 그 세 개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부 이제 유튜버들이 또, 이거는 아마 친야 유튜브겠죠. 유튜버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욕설 녹음. 이게 현재 4개가 있습니다. 4개.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14분짜리. 이재명 후보 본인이 형수 박인복 씨한테 온갖 쌍욕을 하는 것. 이거는 뭐 특히 선관위, 민주당이 선관위 유권해석을 의뢰했더니 선관위에서 그거 틀으려면 다 틀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분짜리. 그거는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대신 욕설 부분만 편집해서 틀지는 말아라. 이렇게 지금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그 조만간 아마 인터넷 공간에서 이제 유튜브의 공간으로 넘어오고 이것이 곧 이제 아마 뭐 종편이나 지상파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또 녹음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건 이재명 후보가 형인 지금 돌아갔죠? 이재선 씨하고 돈 문제로 다투는 이런 녹음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재명 후보가 시발 또라이 형한테 병신아 막 이러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욕설을 하는 내용이. 거기에서 이재선 씨가 이렇게 하기만 너 지금 이렇게 욕하는 거 인터넷에 뜨면 시장 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올려 이씨 XX야 막 이렇게 또 욕하고 이러는 대목들이 나오고요. 거기에 보면 또 이재선 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향해서 아니 북한 김일성한테 $10,000 받으면 공작금이야. 너 구속돼.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김일성한테 돈을 받았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시끄러워 XX 새끼야 이렇게 또 욕설을 퍼붓는 이런 장면, 이런 녹음 테이프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 김일성에게 $10,000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런 거 좀 궁금한 대목들입니다. 그게 이제 공작금이고 그 드러나면 구속된다 아마 이런 의미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또 논란이 되겠죠. 세 번째 파일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이재선 씨가 김혜경 씨하고 통화하는 겁니다. 2012년 6월 5일로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자기 형인 이재선 씨에 대해서 자꾸 시정에 개입한다 이러면서 이제 인터넷에 또는 시 게시판 이런 데에 자꾸 이제 시 인사와 관련해서 이 인사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가 그 부분에 관해서 계속 뭐라고 얘기를 했던 모양이죠. 근데 그게 억울하다. 그러면서 아니 유동규라는 사람이 거기 나옵니다. 아니 유동규 그거 어디 저 리모델링 무슨 삐끼 하다가 응? 한양대 음대 나와서 저 리모델링 삐끼 하던 사람인데 그거 데려다가 무슨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이냐. 어떻게 저 이재명 주변에는 맨 이런 사람만 있냐라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 문자를 보니까 그 뭐 이재명 후보가 유동규 엄청 사랑합디다 뭐 이런 얘기도 거기 나옵니다. 이게 2012년인데 최근에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니까 이재명 후보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측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벌써 2012년 일인데 거짓말이다 하는 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런 세 번째 녹음 테이프가 있다. 또 네 번째 테이프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바로 그 이재선 씨의 딸하고 통화하는 건데 아마 이재선 씨의 딸이 문자를 하나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자를 보고 아마 김혜경 씨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집안 어른인데 어떻게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재선 씨의 딸이 집안 어른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이년아 그냥 이러면서 이제 여기에 그 이재선 씨의 강제 입원 얘기가 나옵니다. 니네 아빠 강제 입원 시키려는 거 내가 막았는데 앞으로 안 막을 테니까 이 안 막는 거는 너 때문인 줄 알아. 이걸 보면 결국 이재명 시장이 형인 이재선 씨에 대해서 강제 입원을 시키려고 했다는 사실 자체 이거는 다 여기서 확인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게 네 번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외에 또 무슨 파일이 있느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왜 그러냐? 그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쓴 장영하 변호사 있죠. 이 장영하 변호사는 사실은 과거에 이재명 시장의 선거를 도왔습니다. 도왔기 때문에 과거에 같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등을 돌렸죠. 그건 뭐 본인이 등을 돌린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 그것도 뭐 다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인간성 뭐 이런 것을 자기가 보고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그랬기 때문에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영하 변호사 얘기는 뭐 이 사람이 좀 과장을 했을 수도 있지만 여하튼 형수욕설 못지않은 이런 녹음 파일들이 40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나왔다고 그랬죠. 40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글쎄 뭐 40개가 있는지는 뭐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관련한 녹음 파일이 앞으로도 또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장영하 변호사가 완전히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판사 출신입니다. 근데 40여 개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바로 그 김진태 전 의원이 하는 국민의힘의 이재명 비리검증특별위원회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영입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장영하 변호사가 본인이 뭐 확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파일이 또 일부 흘러나올 가능성은 아주 높죠. 이렇게 되면 김건희 씨 파일은 53번을 이 서울의 소리 기자라는 사람이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파일이 53개 아니겠습니까? 53개. 그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총 7시간 45분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 공간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흘러나올 것이고 물론 내일 뭐 MBC에서 보도를 일부 이제 그 뭐 기사가 될 만한 것들을 이제 보도를 하겠지만 그 외에 나머지 법원에서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도 그건 MBC에만 해당하는 거니까 아마 유튜브 공간이나 인터넷 공간에 이제 돌아다닐 것이고 그 맞대응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쌍욕, 이재명 후보 주변의 욕설, 뭐 저 이재명 후보 부인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돌아다닐 것이고 그게 지금까지 4개가 공개돼 있다고 했죠. 거기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3개. 그거 외에
또 뭐 몇십 개가 더 있다고 하는 장영하 변호사 주장이 있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도 똑같이 또 나올 것이다 라고 본다면 결국 이번 대선은 이런 녹음 파일 전쟁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녹음 파일로 서로 상대방 후보 또는 상대방 후보 부인을 공격하는 난타전 양상이 될 것이다. 이제 그걸 유권자들이 다 듣고 보고 뭐 다 듣고 보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보고 결국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보의 문제, 후보의 도덕성 문제, 그 다음에 후보 부인의 도덕성 문제, 뭐 이런 것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또 후보와 부인은 엄연히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역대 대선에서 보지 못한 녹음 파일 전쟁, 이것이 실제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글쎄요, 뭐 사람에 따라 조금 판단이 다르죠. 그러나 김건희 씨 파일은 지금 이제 이른바 신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호기심을 더 자극할 걸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 쌍용은 대신 후보 본인의 문제입니다. 훨씬 더 악성이죠. 거기다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또 욕설 파일 같은 것이 신상품으로 나오게 되면 그 또한 굉장한 호기심을 갖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녹음 파일 전쟁인데 이미 시작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